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지켜라. 이번에 할 게임은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지켜라예요. 우리 친구들은 독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섬인지, 왜 독도를 지키라고 하는지 알고 있나요?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동쪽 끝에 있는 화산섬으로 동도와 서도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라 시대에 독도는 우상국이라는 작은 나라였어요. 먹을 것이 부족한 우산국 사람들은 신라에 가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먹을 것을 빼앗아 갔어요. 우상국 사람들은 우상국과 신라 사이에 깊은 동해바다가 있기 때문에 신라가 자신들을 침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에 고민하던 이사부는 대안에 나무 사자를 잔뜩 싣고 우상국으로 가서 크게 소리쳤어요. 너희는 항복하고 신라를 섬겨라. 너희들이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들을 섬에 풀어서 밟아 죽이겠다. 라고요. 바다에 뜬 채 파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에 실린 나무 사자를 본 우상국 사람들은 이사부의 말에 잔뜩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사부에게 항복하고 신라의 지배를 받겠다고 했어요. 이때 이사부가 사자 한 마리를 바다에 던지자 그 사자가 변해서 바위가 되었다는 사자바위 전설이 지금도 울릉도에 전해지고 있어요.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한 512년은 독도가 우리나라 문서에 처음 등장하는 때이기도 해요. 이사부의 정벌은 단순히 신라의 영토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되었으니 굉장히 귀중한 사건이에요. 독도가 언제부터 우리의 영토가 되었는지 알아봤으니 이제 독도가 왜 소중한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지리적 가치가 높다라고 적혀 있네요. 유엔에서 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를 그 나라의 바다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중간 수역으로 정해서 두 나라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지도를 보니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의 바다가 더 넓어졌지요. 게다가 독도에 있는 자원과 자연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권리도 우리나라한테 있는 것이지요. 또 동해 먼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배가 태풍이나 풍랑으로 위험한 상황이 되면 독도로 가서 안전하게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독도가 일본 땅이라면 어떨까요? 독도는 동해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데 동해를 보세요. 한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세 나라에 둘러싸여 있지요. 때문에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가 되느냐에 따라 해상전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 러일 전쟁을 치룰 때 일본은 독도에 러시아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해서 동해전에서 승리했어요. 이러니 독도는 군사적 요충지로도 중요하겠지요?
지금도 우리 정부는 독도에 방공 레이더 통신기를 설치해 러시아, 일본, 북한 함대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어요. 이제 왜 지리적 가치가 높다라고 했는지 이해하겠죠? 두 번째는 자원이 풍부해 경제적 가치가 높다라고 적혀 있네요. 독도 주변 바다는 따뜻한 바닷물과 차가운 바닷물이 교차되는 곳이에요. 이런 곳을 조경수역이라고 하는데, 조경수역에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난류성 물고기와 한류성 물고기가 많아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러니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기 좋겠죠?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는 천연가스인 하이드레이트가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이것은 불을 붙이면 잘 타기 때문에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려요. 1리터의 하이드레이트는 약 200리터의 천연가스를 만들어서 차세대 에너지로 전 세계에 관심을 끄는 자원이에요. 독도 근처에 매장된 하이드레이트는 6억 톤으로 추정되고 있고 경제적 가치는 3천조 원 정도로 추정된대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닷속 200m 이상의 깊은 곳에 있는 바닷물을 해양 심층수라고 해요. 해양 심층수는 땅 위의 물보다 미네랄을 300 이상 함유하고 있어 영양이 풍부하고 세균이 없어서 식품, 의약품 등에 이용하고 있어요. 우와, 정말 경제적 가치가 높네요. 세 번째,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동해 한가운데 있는 독도는 철새가 동해를 건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쉬었다 가는 철새들의 낙원이에요. 그래서 울음소리가 고양이와 비슷해서 이름이 붙여진 괭이 갈매기, 딱새 등의 천연 기념물을 포함하여 100여 종의 조류를 볼 수 있어요. 또 섬초롱꽃, 섬쑥 부쟁이, 왕의국 등 멸종 위기에 있거나 보호해야 할 야생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다양한 모양의 암석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 선비들이 쓰던 탕검 모양의 바위인 탕검봉, 넓적한 모양의 넓덕바위, 코끼리가 물을 마시는 모양의 코끼리 바위, 촛대 모양의 촛대 바위, 3개의 동굴이 있는 삼형제 바위, 한반도 모양을 닮은 한반도 바위, 파도와 조류의 침식에 의해 생긴 천장 동굴, 독립문 모양의 독립문 바위가 있어요. 바위들이 이름처럼 생겼나요? 이처럼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천연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된 거예요. 독도의 가치에 대해 알고 나니 정말 소중한 영토지요?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잠시 일본이 자기네 영토로 만들고는 지금도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부터 우리 영토였다는 증거를 알아야 이들의 주장에 대처할 수 있겠지요? 독도가 우리 영토였다고 기록된 문서를 볼게요. 조선의 지리책인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동쪽 바다에 있다고 기록됐어요. 팔도 총도는 독도가 실려있는 우리나라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예요. 독도가 울릉도 서쪽에 그려져 있긴 하지만
당시에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지도예요. 삼국 접양 지도는 일본인 하야시 시에이가 그린 지도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조선의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 2차례에 걸쳐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는 문서인 서계를 받아왔어요. 태정관 지령은 일본 최고 국가기관의 지령으로 울릉도와 독도권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본 정부에서도 문서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기록했네요.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의 국력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은 국력이 강해지더니 독도를 넘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고종 황제는 1900년 10월 25일에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섬이라는 내용을 적고 세계 여러 나라에 발표했어요. 독도의 날이 며칠인지 알고 있나요? 10월 25일이에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25일로 정한 거라는 것 눈치챘지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06년에 일본은 울릉도 군수인 심흥택에게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통보했어요. 이에 심흥택은 조선 정부에 보고를 했고 우리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조치라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이땐 우리나라가 일본의 반식민지가 된 상태여서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다행히도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지켜야겠지요? 한국 전쟁으로 인해 독도 해역에 대한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독도를 빼앗길 것을 염려한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30명의 군인들은 독도 의용 수비대를 만들어서 일본이 함부로 독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켰어요. 또 1987년에 독도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될 처지가 되자 송재욱 씨는 독도로 주민등록을 옮겨 처음으로 독도 사람이 되었어요. 이분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키려고 애쓰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